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철강공단 구무천의 수은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엉터리 사업자 선정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170억 원이 투입된 시설인데 업체가 뒤바뀌어 선정되고 공사기간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무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 보고서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의 경제성은 절대평가로 해야 하는데 포항시가 상대평가를 잘못 혼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황당한 건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 분모와 분자의 값을 반대로 기입해 최종 1, 2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포항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 재검토와 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혜 비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는 감사 과정에서 설계사가 재검토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한 경상북도의 처분은 포항시 직원 2명에 대한 훈계와 시정 조치가 전부입니다. 고발 조치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었는데요. 예. 포항시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커녕 사건 경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걸 감사를 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포항시의 심사 과정과 감사 이후 조치 모두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그 고발 조치가 돼서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또 이게 연유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고 또 지금 현재 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 포항시는 감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상대 평가를 잘못 혼용했다는 지적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를 근거로 1, 2위 업체가 뒤바뀐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보고 있고 한 술씩을 제대로 고쳐서 했을 때는 이제 변동 없이 순위 변동 없이 이제 1순위 업체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이 사업은 그동안 무자격 건물 설계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과 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최근 완공됐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중으로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본사 이전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재 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난 2번의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의 묵인하에 정치 신인들의 선거 공보물 제작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종백 위원장은 2018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5명이 1억 2,600만 원, 2022년에는 후보자 10명이 2억 2,600만 원을 김 의원 측근 업체에서 선거 공보물 제작비로 지출한 사실을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이 회사가 김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게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영덕 강구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영덕 대게축제가 열립니다. 연근의 대게 여행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러시아 수입 물량도 줄면서 대게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표 대게 산지인 영덕 강구항. 이른 아침부터 대게 위판장에는 대게를 선별하는 어민들과 중매 상인들의 발길로 분주합니다.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영덕 박달대게는 곧바로 품질 인증 표식이 채워집니다. 이번 주 영덕 대게 축제를 앞두고 물량 확보에 나선 중매 상인들의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최상품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영덕 강구 수협의 대게 위판량은 올해 42톤으로 어획량이 줄고 러시아 대게 수입도 감소하면서 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 정도 저희가 감소를 한 추세고
그리고 위판 금액은 지금 관광객이나 이제 수요층들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러시아 수입 대게가 지금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저희 박달대게 가격은 지금 가격 오른 편이죠.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제27회 영덕 대게 축제가 열립니다. 대게 낚시와 대게 경매 등 관광객들이 대게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 위주 행사를 위해 8,000마리의 대게를 준비했습니다. 영덕 대게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영덕 대게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영덕군은 이번 대게 축제가 코로나 이후 2년째 이어진 행사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의료원이 의료계 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평일에는 2시간 연장 운영하고 공휴일에도 오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포항의료원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 반부터 낮 12시 30분까지입니다. 공휴일 진료 가능 과목은 내과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이며 응급 환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선거구 변동이 점쳐지는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비한 후보자들 간 지지세 규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형수와 김재원 두 전현직 의원을 놓고 지방의원들 간의 지지 선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이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울진 출신의 박형수 의원이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고향 의성에서 일찌감치 표밭을 다지던 김재원 전 의원과의 일전이 불가피해진 상황. 관망하던 흐름을 깨고 이번 주 들어 의성군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택은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최태림 경북도의원과 의성군 의원 4명은 중량감 있는 4선 의원을 의성에서 배출하자며 김재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성이 지금 전국의 소멸지역 1위, 또 고령화 1위, 또 그러고 4년 전에 또 우리 신공항을 유치해가지고 아직까지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 있는 4선에 도전하는 후보가 그래도 의성을 잘 알고. 이에 맞서 의성 출신 이충원 경북도의원과 김강호 의장 등 군의원 8명은 박형수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출신 지역보단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우선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서 획기적인 의성군 발전과 신공항 도시 건설에 최적임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뒤늦게 옮긴 박형수 의원은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가운데 고향 울진보다도 인구가 3,000명 더 많은 의성을 공략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영덕 황재철, 청송 신효강 도의원의 지지를 연이어 이끌어낸 김재원 전 의원은 여세를 몰아 박 의원의 고향인 울진까지 지지세를 넓혀간다는 전략입니다. 경선 시작 전부터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후보들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줄 세우기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는 등 양강구도 허물기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 출신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또 지방의원들이 줄을 선다는 것은 정말 당내 경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지역 주민들은 군정을, 이 지방을 잘 대피해서 발전을 시키라 하고는 그런 부분인데 중앙 정치에 나름대로 한몰이 돼서 줄서기하고 하는 이런 문화는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역에 내려온 일도 없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의성, 총송, 영덕, 울진을 포함해 경북의 4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경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선거판이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카드 모바일형 포항사랑 상품권 170억 원어치를 발행해 7%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번 10% 할인 판매 당시 월 40만 원이었던 개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렸으며 카드 잔액 보유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포항사랑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3월 4일 0시 15분부터 104개 금융기관에서는 영업시간에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 1,100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지난 13일 개통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주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안정화 조치를 해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만 2주째 들어서도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시스템 오류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따로 관리했던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예산만 1,100억여 원. 하지만 개통되자마자 시스템 오류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구청에 와서 내거나 그러면 은행에 직접 와서 내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등록세 내고 납부 확인서도 바로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2주째 들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개편 전과 달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내용이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차량 정보와 단속 위치 등을 하나씩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이어질 민원이 걱정입니다. 본인들이 단속됐는지 모르고 계속 주차를 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을 위해 결제를 올리다 오류가 나 환급일을 미루기도 하고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입금 같은 온라인 수납도 수시로 중단됩니다. 수납은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수납은 좀 되긴 하다가 또 아까 오전에 잠깐 또 대구는 잠깐 안 됐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수납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안정화 조치를 한 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장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스템 자체가 커서 최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결국 전국 지자체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오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덕군과 축구 전문 미디어 베스트11이 개최한 영덕 풋볼 페스타 결승전이 오늘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U10 초등 4학년부에서는 포항 골든주니어FC가 헤이데이FC를 2대1로 이겼고 U12 초등 6학년부에선 리스펙트FC가 해오름FC를 역시 2대1로 이겨 우승했습니다. U12 우승팀에게는 해외 축구 교류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포함해 11개 부문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영덕 풋볼 페스타는 축구 꿈나무 발굴 외에도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신개념 축구 축제로 유소년 축구 특구를 선점한 영덕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결승전 경기는 주간 방송사인 포항 MBC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 대국본부는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 통학로 2곳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지중화 구간은 안강 제1초등학교 440m와 월성초등학교 250m이며 경주시와 한전이 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통학로 주변의 교통 개선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 구역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부모를 위해 알림장 자동 번역 앱과 상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알림장 자동 번역 앱은 교사가 알림장 내용을 SNS로 보내면 학부모가 읽을 수 있도록 자동 번역해 발송하는 서비스로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1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통역 서비스는 상담 사흘 전 학부모 또는 교사가 지원을 신청하면 일정 확인 후 상담 장소로 인력이 지원됩니다.